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교육청 학생생활인권과에 근무하고 있는 변호사 변성숙입니다. 오늘은 사안처리 가이드북 개정 내용과 연계하여 학교폭력 사안처리의 이해와 실제라는 주제로 연수를 준비해봤습니다. 그렇다면 학교폭력이란 무엇일까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여러 가지 폭력 행위를 말합니다. 서울행정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학교폭력은 폭행, 명예훼손, 모욕 등에 한정하지 않고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학생의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한 경우에 학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러한 사안 처리에 도움이 되는 매뉴얼을 소개합니다. 교육부에서 발간한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과 학생생활인권과 업무 매뉴얼, 그리고 경기형 관계회복 프로그램 워크북을 참고하여 사안 처리를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연수는 다음의 내용으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개관이고요. 두 번째는 전담기구의 구성과 역할을 포함한 학교의 사안 처리,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을 포함한 교육지원청의 사안 처리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개관입니다. 먼저 사안 처리 흐름도를 살펴보시겠습니다. 학교는 사안을 접수하면 전담기구에서 사안을 조사할 텐데요. 이때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전담기구에서 심의가 진행이 됩니다. 자체 해결의 객관적 요건, 4가지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심의하는 것인데요.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피해 학생 측이 서면으로 자체 해결에 동의하면 우리는 그 건을 학교장이 자체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추후에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시면 되겠죠. 다시 돌아와 전담기구에서 심의를 해봤더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이때는 학교는 반드시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을 해야 하고요. 다시 중간으로 돌아와 전담기구에서 심의를 해봤더니 요건은 모두 충족합니다. 그런데 피해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자체 해결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을 해야 하겠습니다. 개최된 심의위원회에서는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학교폭력에 해당이 된다면 피학생 보호를 위해 가해학생 선도를 위해 어떤 조치를 내릴지를 의결하게 되고요. 이렇게 의결한 내용은 교육장에게 요청하고 교육장이 결정한 내용은 학부모와 학교에 통보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개관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경기형 관계회복 프로그램 워크북을 제작해서 보급한 바 있는데요. 사안 처리 전 과정에서 필요시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데 이에 도움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다만 관계회복이 되었다고 하여 학교폭력 사안 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통해서 관계회복이 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그 사안을 자체 해결할 수 있다거나 혹은 개최된 심의위원회에서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결정하는데 반영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부터 사안 처리 절차의 개관을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학교의 역할입니다. 학교는 전담기구에서 사안을 접수합니다. 이때 48시간 이내에 교육지원청으로 사안을 보고해야 합니다. 접수한 사안에 대해서 전담기구는 사안을 조사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학교장은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에게 긴급 조치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전담기구는 학교장 자체 해결 요건 충족 여부를 심의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가지 요건을 충족하고 피해 학생 측이 동의하면 자체 해결할 수 있고요. 이후에 심의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거나 혹은 요건을 충족했으나 피학생 측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공문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학교는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고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내부 결재를 득해서 7일 이내에서 연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청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교육지원청이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공문을 접수하면 21일 이내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하고요. 교육지원청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하나요, 7일 이내에서 개최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언제 개최되는지, 어떠한 내용으로 개최가 되는지 보호자에게는 참석 안내서를 보내고요. 학교에는 개최 알림 공문을 보내게 됩니다. 개최된 심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게 될 것이고요. 의결한 내용에 대해서는 교육장에게 요청하고 교육장이 결정하여 학부모와 학교에 통보하게 되죠. 다시 학교의 역할입니다. 이렇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통보받으면 학교는 두 가지 역할을 진행해야 합니다. 하나는 가해학생 조치사항을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교육장의 조치 결정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입니다. 피해학생 보호 조치는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이행이 가능하고요. 나머지의 경우에는 학교가 계획을 세워 조치를 집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전담기구의 구성과 역할을 포함한 학교의 사안 처리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시간입니다. 먼저 전담기구의 구성과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학교에는 전담기구가 구성이 되어 있지요. 이러한 전담기구는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책임교사, 학부모 등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때 학부모는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하고요.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은 분들 중 학교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죠. 그 밖에 심의 방법, 업무 분장, 구성원 임기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합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 및 운영 계획과 관련된 학교장의 내부 결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담기구의 역할입니다. 전담기구는 사안을 접수하고 조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학교장 자체 해결로 끝낼 수 있는 건인지 여부를 심의하게 되고요. 그 밖에 졸업 전에 가해학생 4, 5, 6, 8호의 경우에는 졸업 전에 삭제할지 여부를 심의할 수 있는 권한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 지도와 실태 조사 등도 실시해야 하죠. 이러한 전담기구 구성원에게는 개인정보를 포함한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될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즉, 비밀 누설 금지 의무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학교의 역할을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안 접수입니다. 학교폭력 사안 발생을 인지한 경우에 학교는 신고 접수 대장을 통해 신고를 접수합니다.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보호자에게 통보해야겠죠. 그리고 교육지원청으로 48시간 이내에 보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교사에게 두 가지 신고 의무가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셔야 할 텐데요. 첫 번째로는 아동 청소년 대상의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아청법에 따라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학대 처벌법에 따라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하는 것도 기억을 해두셔야겠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을 소개해드립니다. 이렇게 아동학대 범죄 등으로 인해서 학교가 신고한 경우에도 학교폭력 사안 처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요. 올해부터는 이런 규정이 신설이 됐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접수된 사안의 경우에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단, 단위학교에서는 피아동 보호를 위해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지속적으로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겠습니다. 성폭력 사안을 인지한 경우에도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때에는 제외된다라는 규정은 따로 있지 않고 반드시 학교폭력 사안 처리를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학교폭력 아닌 사안의 종결 처리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기존에는 제3자가 신고한 사안에 대해서 조사해봤더니 오인 신고였다. 혹은 학교폭력 의심 사안에 대한 조사 결과 학교폭력이 아니었던 경우에는 종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올해에는 한 가지 내용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이런 두 가지 경우뿐만 아니라 피해 학생 측이 신고한 사안에서 피해 학생 측이 오인 신고였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경우에도 종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만 이렇게 학교폭력 아닌 사안으로 종결하기 위한 절차가 신설되었다는 것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학교장은 전담기구의 회의를 통해 학교폭력이 아님을 확인한 경우에만 교육전청으로 종결 보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전담기구 회의를 거치셔야 하겠습니다. 이제 전담기구는 사안을 조사합니다.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은 사안을 조사할 수 있고요. 피해 및 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때 학생으로부터 보호자로부터 각각 확인서를 받게 됩니다. 사안조사 보고서를 작성해서 학교장에게 보고를 해야 하는데요. 이번에 개정된 내용이 있어 소개를 해드립니다. 기존에는 조사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학교장에게 보고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이때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사안조사 보고서를 보완하고 수정하여 학교장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라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보다 많은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사안조사 보고서 양식도 개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필요시 학교장이 할 수 있는 긴급 조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학교장 긴급 조치는 심의위원회 개최 전에 학교장이 긴급하게 내리는 조치를 말하는데요.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에게 각각 내릴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 긴급 조치는 학교장이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피해 학생 측이 긴급 보호의 요청을 하는 경우 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제1호, 제2호,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긴급조치 보고서 양식을 활용하여 심의위원회에 보고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가해학생 긴급조치입니다. 가해학생 긴급조치는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학교장이 내리는 조치이고요. 학교폭력 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제1호, 제2호, 제3호, 제5호, 제6호의 조치 중 원칙적으로는 하나를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제5호와 제6호는 병과 조치할 수 있고요. 이때 제6호 우선 출석 정지의 경우에는 사전에 반드시 가해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는 것도 기억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가해 학생 긴급 조치의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보고해야 하고요. 이때 심의위원회는 학교장 긴급 조치의 추인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만약에 잘 내렸다, 추인을 하게 된다면 이러한 학교장 긴급 조치의 내용은 조치 결정 통보서에도 기재되고 이후에 생활기록부에도 기재되게 됩니다. 학교장 긴급 조치의 시기에 변화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과거에는 학교장은 자체 해결 혹은 개최 요청 전에 긴급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원칙은 자체 해결 혹은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전에 하는 것이 돼 다만 학교장은 심의위원회 운영 상황을 고려하여
조치 결정 전이라 하더라도 긴급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변화가 된 바 있습니다. 개정된 내용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개정된 내용이고요. 올해 6월 23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학교폭력 예방법 제16조 개정에 따라 올해 6월 23일부터는 학교장은 사안을 인지한 경우에는 피학생 분리보호를 적용해야 하는데요. 이때 가학생과 피학생을 분리한다는 것은 피학생을 가해자로부터 분리해서 보호하는 것을 의미하지 가해자를 강제적으로 분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6월 23일부터는 학교장이 직권으로 판단해서 내리는 긴급 보호 조치는 폐지가 되고요. 다만 피학생 측 요청에 따라 내리는 긴급 보호 조치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조문을 한번 보시죠. 제가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학교장은 학교폭력 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학생의 반대 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학생을 분리해야 한다. 이 내용이 신설되었다는 것이고요. 앞서 본 바대로 가학생을 분리하는 것이 아니고 피학생을 분리한다는 걸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장 자체 해결제입니다. 학교는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그 사안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심의하게 되는데요. 이때 자체 해결 흐름도 케이스 3가지를 먼저 보고 넘어갈까요? 객관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피학생 측이 동의하면 학교장은 자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심의위원회에 결과 보고서를 통해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객관적 요건은 모두 충족했지만 피학생 측이 부동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때는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담기구에서 심의해봤더니 객관적 요건 4가지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다면 반드시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을 해야 합니다. 법률 제13조 2에 따른 학교장 자체 해결제를 먼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피학생 및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에는 학교장은 그 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4가지 요건이란 2주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두 번째,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세 번째,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네 번째, 학교폭력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입니다. 이러한 객관적 요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건, 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입니다. 전담기구에서는 이러한 4가지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심의해야 할 텐데요. 첫 번째 요건에 대해서 교육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전담기구 심의일 이전에 진단서를 학교에 제출하지 않았다면 첫 번째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학교에 제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첫 번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다음입니다. 진단서를 제출했다면 의사를 번복해서 진단서를 회수한다 하더라도 첫 번째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피학생 측이 진단서를 한번 학교에 제출한다면 더 이상 그 건은 자체 해결할 수 없고 반드시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요건입니다.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인데요. 이때의 재산상 피해라 함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따른 치료 비용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인데요. 전담기구 심의일 이전에 이러한 재산상 피해가 복구되었거나 혹은 즉각적으로 복구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가해학생 보호자가 재산상 피해를 복구해 줄 것을 확인해 주고 이를 피학생 보호자가 인정한 경우에도 우리는 두 번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요건은 학교 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인데요. 전담기구에서 보편적 기준을 따라 판단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교 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 제공 등에 대한 보복 행위가 아닌 경우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전담기구에서 심의하게 되고요.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피학생 및 보호자로부터 자체 해결에 동의하는지를 서면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학교는 전담기구에서 판단한 기준에 대해 피학생 측에게 설명하고 자체 해결 동의서를 통해서 자체 해결 동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학교장 자체 해결 사안에 대해서는 추후에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없다는 사실도 반드시 사전에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이렇게 피학생 측이 자체 해결에 동의하면 우리는 그 건을 자체 해결할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요. 아래 세 가지 문서를 첨부해서 학교장의 내부 결재를 득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사안조사 보고서, 그리고 전담기구 심의 결과 보고서, 그리고 학교장 자체 해결 동의서입니다. 이 세 가지 문서를 첨부해서 학교장이 내부 결재를 하면 우리는 그 건을 자체 해결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고요. 이렇게 자체 해결된 건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으로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체 해결이 되고 나면 이러한 효과가 발생합니다. 즉, 피학생 및 보호자는 자체 해결 이후에는 동일 사안에 대해서 더 이상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원칙을 분명하게 기억해 주시고요. 다만 예외적으로 해당 학교폭력 사건으로 피학생 측이 받은 재산상 손해를 가해학생 측이 복구해 주기로 약속한 경우가 있을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저희가 전담기구 심의를 통해 두 번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또는 해당 학교폭력 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사실이 추가적으로 확인되는 이런 경우에는 자체 해결의 효과에도 불구하고 다시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원칙과 예외를 분리해서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가해자가 학생이 아닌 경우 자체 해결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안내해 드릴까 합니다. 가해자가 학생이 아닌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에는 자체 해결 대상이 아니고 원칙적으로는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해야 합니다. 다만 피학생 측이 피학생 보호 조치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개최 동의서를 받아 교육지원청으로 보고하시면 되는데요. 즉, 가해자가 학생이 아닌 사안에 대해서는 전담기구 심의를 할 필요는 없겠고요. 피학생 측에게 보호 조치를 원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이후 보호 조치를 원한다면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을 할 것이고 원하지 않는다면 미개최 동의서를 받아 교육지원청으로 보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 학교폭력 사안이 아닌 경우입니다. 저희가 기존에 피학생이 1명이고 가해학생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자체 해결 요건에 충족한다 하더라도 피학생이 가해학생 모두에 대해서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서 자체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안내를 해왔습니다. 즉, 피학생이 1명이고 가해학생이 여러 명인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따로따로 분리해서 처리할 수 없다라고 안내를 해왔는데요. 이번에 한 가지 내용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다만 피학생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피학생별로 자체 해결 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피학생이 1명이고 가해학생이 여러 명일 때 분리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피학생이 여러 명일 때는 피학생별로 따로 자체 해결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다음은 피학생과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의 자체 해결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과거에는 자체 해결 여부 판단은 피학생 학교의 전담기구에서 심의하고 그쪽으로부터 자체 해결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즉, 가해 학생이 다니는 학교의 전담기구에서는 심의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안내를 해왔었는데요. 올해부터는 내용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즉, 학교장 자체 해결 여부는 피학생 소속 학교의 전담기구에서 심의하고 그 해당 학교장이 결정하되 가해 학생 소속 학교에서도 피학생 소속 학교의 결정에 따라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가 된 것이죠. 따라서 이제부터는 피학생과 가해 학생이 다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라 하더라도 가해 학교 역시 전담기구 심의를 해야겠습니다. 물론 피해 학생 학교에서 전담기구 심의 결과를 받아 그에 따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해 학생 조치사항 생활기록부 기재에 대해서 살펴볼 시간입니다. 학교가 이와 같이 자체 해결을 하지 못하고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을 한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자원청에서 공문을 접수하고 21일 이내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내용을 교육장이 통보해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교육장으로부터 조치 결정을 통보받으면 학교는 두 가지를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하나가 가해 학생 조치 사항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뒤에서 보겠습니다만 조치 이행에 협조해야 된다는 것이죠. 생활기록부 기재부터 보겠습니다. 가해 학생 조치 사항은 원칙적으로는 생활기록부에 기재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요. 다만 1호부터 3호까지는 조건부 기재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조건부 기재 유보라고 부릅니다. 즉, 1호부터 3호까지의 조치사항을 이행 기간 내에 이행을 완료했다면 그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은 입력을 한 번에 한해서 유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때 해당 조치사항은 조건부 기재 유보 관리 대장을 통해서 관리하셔야 하고 기재가 유보되어 있다 하더라도 추후에 다른 사건으로 조치를 받게 되면 그 조치뿐만 아니라 유보되어 있던 조치까지 모두 생활기록부에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작년 3월 달에 1호 조치를 받고 이행 기간 내에 이행을 완료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그 1호 조치를 유보했을 겁니다. 그런데 올해 3월 또 다른 사건으로 또다시 3호 조치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올해 받은 3호 조치는 두 번째 사안이기 때문에 기재 유보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두 번째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작년에 받았던 1호 조치 역시 이번에 생활기록부에 기재해야 합니다. 이것을 바로 조건부 기재 유보라고 부릅니다. 4호부터 9호까지의 조치사항은 관련된 공문을 접수한 즉시 생활기록부에 기재해 주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다음으로는 관리대장 관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개정 후 내용을 보시죠. 전담기구에서는 가해 학생 조치사항 관리대장을 관리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해당 학생이 학적 변동 시에는 이 관리대장을 전입한 학교에서 관리 보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학적이 변동된다면 전입교에서는 전출교에 가해 학생 조치사항을 요청해서 관리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만약 아이가 전입해 왔다면 이 아이에게 가해 학생 조치사항이 있는지를 전출교에 반드시 확인하라는 취지입니다. 전담기구는 가해 학생 조치사항 관리대장 관리뿐만 아니라 가해 학생 조치조건부 기재유보 관리대장 역시 관리하고 보유할 의무가 있습니다. 조치이행 기간 변경 요청에 대해서도 살펴보죠. 심의위원회는 1호부터 3호까지의 조치의 경우에는 언제까지 이행을 완료해야 한다라는 이행 기간을 결정해서 통보할 텐데요. 그런데 그러한 이행 기간 내의 조치를 이행할 수 없는 객관적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병원에 입원했거나 소년원에 입소하는 등의 사정이지요. 이런 경우에 학교장은 교육장에게 그 이행 기간을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요. 그 경우 교육장은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재된 가학생 조치사항을 언제 삭제해야 되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1호, 2호, 3호, 7호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조치사항은 졸업 2년 후에 삭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졸업하기 직전에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삭제 가능하다는 것, 이전에 전담기구 역할에 대해서 설명할 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다만 재학기간 2건 이상의 사안으로 가학생 조치를 받았다거나 조치 결정일로부터 졸업 학년도 2월 말일까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심의 대상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조치 이행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학교장은 교육장의 조치 결정에 따른 조치 이행에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고요. 또한 조치를 이행한 후에는 교육전청에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이행 여부에 대한 보고 방법, 그 시기는 교육전청의 자체 계획에 따라 진행이 됩니다. 만약 교육장의 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육장의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 학교는 심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추가적인 확인서 등을 받아 공문으로 제출하게 됩니다. 심의위원회는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추가 조치를 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가해학생 학부모에게도 부과된 특별교육이 내려지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이러한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에 교육감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조치이행 완료 전 학적 변동 제한과 관련된 내용이 이번에 추가가 되어 소개를 해드립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심의위원회의 조치가 확정되고 그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전학이나 자퇴 등 학적 변동이 제한이 됩니다. 다만 학교장은 성폭력 등 피가해학생이 분리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이 된다면 내부 결재를 거쳐 먼저 학적 변동을 수반하는 전학 등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고는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3호와 8호 조치를 받았을 때 3호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적 변동을 제한하게 되면 실제 피학생이 더 큰 피해를 받을 수 있겠지요. 따라서 이런 단서 조항이 생겼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추가적으로 개정된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감염병 등에 따른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방안이 신설이 됐고요. 기숙사 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과 관련된 내용이 추가가 됐습니다. 각종 양식에 있어서 선택과 필수의 표시가 삭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사안조사 보고서 양식이 개정되었다고 말씀드렸으니 꼭 참고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가해학생 조치사항 관리대장과 조건부 기재후보 관리대장을 전담기구에서 관리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가해학생 조치사항 관리대장 양식 역시 이번에 신설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의위원회 구성과 역할을 포함한 교육지원청의 사안 처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개관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앞서 전담기구 구성과 역할을 포함한 학교의 사안 처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 밖에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을 했을 때 교육지원청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까지를 파악하실 필요가 있겠죠. 일단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을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고요. 피학생과 가해학생이 각각 다른 교육전청 관할 구역 내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도 있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심의위원회에서 사건을 모두 심의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심의위원회 산하에 그 업무의 효율을 위하여 다수의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위원회는 5명에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우리가 사건을 심의해달라고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을 한 경우에는 이러한 여러 개의 소위원회 중 하나의 소위원회에 사건이 배정되어 심의 의결되게 됩니다.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 사건을 심의하고 자체 해결된 건을 보고받고 그리고
소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보고받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렇다면 심의위원회 진행과 관련해서 학교는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심의위원회 소집입니다. 자체 해결이 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심의위원회가 개최가 된다면 요청에 따른 관련 자료 제출 등의 협조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간혹은 관련 교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내용은 학교장에게 통보가 될 텐데 이때 학교는 교육장의 조치 이행에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이런 것들을 심의하고 의결하게 됩니다. 먼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하고 의결하게 되는데요. 만약 학교폭력이 아니거나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거나 혐의가 없는 경우에는 양측에게 조치를 내리지 않고 회의를 종료하게 됩니다. 다만 학교폭력에 해당이 된다면 심의위원회는 이런 것들을 의결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가해학생에 대한 학교장 긴급조치 추인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전부를 추인할 수도 있고요. 그중 일부만을 추인할 수도 있겠고 혹은 추인하지 않는 결정 모두 가능합니다. 또한 피학생 보호 조치를 결정하고 추인된 내용을 모두 반영해서 최종적인 가해학생 선도 조치를 결정하게 되고요. 그리고 가해학생이 2호부터 4호, 6호부터 8호까지의 조치를 받았을 때는 부과된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까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보호자에게도 부과된 특별교육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심의위원회에서는 심의하고 의결하게 되는데요. 피학생 보호 조치와 가해학생 선도 조치의 종류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피학생 보호 조치는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 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 교체, 그 밖에 피학생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가 있습니다. 이러한 보호 조치가 내려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보호가 가능한데요. 첫 번째는 학교 안전공제회에서 그 비용을 지급하고 후에 가해학생 측 보호자에게 그 비용을 청구하는 선지급 후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출석일수 산입도 가능하게 되고요. 그리고 성적평가 등에 있어 불이익을 주는 것은 금지가 됩니다. 피학생 보호 조치를 내리는 것이 심의위원회의 의무는 아닙니다만 이렇게 심의위원회에서 피학생 보호 조치를 내리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보호가 가능하다는 것은 기억을 해 주셔야겠죠. 다음은 가해학생 선도 조치입니다. 가해학생에게 내릴 수 있는 선도 징계 조치의 종류에는 9가지가 있습니다. 서면사과,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 처분입니다. 의무교육 대상자의 경우에 퇴학은 내릴 수 없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하나 또는 여러 개 병과해서 내리게 될 텐데요. 이러한 내용을 통보받으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1호부터 3호까지는 조건부 기재 유보, 나머지 조치사항은 즉시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요. 가해학생 조치사항은 교육장의 조치 결정에 성실하게 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법령과 지침을 설명드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다소 딱딱하게 느껴지셨을 텐데요. 실제 학교에서 접하는 사건들은 이런 원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 처리를 진행함에 있어 교육지원청과 반드시 사전에 협의하고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